안녕하세요. 투자에 미를 추구하는 여자, 미녀들의 투자의 정은우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최대 규모였던 헬리오시티를 넘어 단군 이래 가장 많은 세대수가 될 예정인 12,032세대의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벌어진 사상 초유의 공사 중단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전 조합장이 가구 수를 늘리고 건축자재를 고급화하면서 기존 계약서상 2조 6천억 원이었던 공사비를 3조 2천억 원으로 약 6천억 원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게 되는데, 조합장이 현재 교체되면서 새로운 조합장은 전 조합장이 맺었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공비를 증액할 수 없다라는 조합 측의 입장과 공정률이 약 50%를 넘어간 현장에서 시공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외상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단, 현대건설, HDC 현산,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외상으로 진행됐던 시공비를 지불할 것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조합 측은 10일 이상 공사를 지연하게 되면 시공단과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공사는 일반 분양을 추진하여 시공비를 지불해라고 서로 이제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이 4월 15일에 공사 중단 및 유치권 행사에 돌입하였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오래된 낮은 용적률의 아파트를 높은 용적률로 적용해서 다시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즉, 용적률을 늘려서 그만큼 늘어난 세대수를 분양하고 그것을 사업비로 충당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용적률이 늘었다는 것은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만큼 세대수가 늘었다라는 것이고, 기존 세대원들이 1대1로 분양권을 갖고 늘어난 나머지 세대를 팔아서 건축비용이나 다른 사업비를 마련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 100세대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150세대를 만들게 되면 기존 100세대를 세대원들에게 1대1로 나눠주고 나머지 50세대를 팔아서 시공비랑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100세대를 150세대로 늘리면서 그만큼 세대원들은 대지 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대지 지분을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한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일반 분양 못하냐? 빨리 일반 분양해서 사업비 조달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둔촌주공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때문입니다. 2020년 초반 조합이 평당 3,550만 원의 분양가로 일반 분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분양가를 평당 2,978만 원으로 낮추지 않으면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막아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 못하고 또 일반 분양을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인해서 아직까지 분양을 시작하지 못한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수익성이 줄어드는 이유는, 재건축의 경우는 높아진 용적률로 늘어난 세대수를 일반 분양해서 사업비를 충당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어 10억에 분양할 수 있는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서 8억에 분양을 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 세대당 2억 원 정도의 손해가 생기는 것이고, 2억 원의 일반 분양 세대수를 곱한 만큼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 비용을 조합원들이 대신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재건축 사업에서의 손실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공시지가 인상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 분양을 최대한 미루는 쪽을 선택하고 있고, 시공단 측은 일반 분양을 어서 진행해서 우리한테 공사 비용을 지불해 라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시공단과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현대건설과 HDC, 대우건설, 롯데건설 컨소시엄에 이어서 이 공정률 50%를 넘긴 사업인데다가 유치권 행사 금액이 2조를 육박하고 있다는 점에 악재를 갖고 있고, 다시 시작할 건설사가 없다면 공사는 계속 딜레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소송 전 합의하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갈등의 씨앗은 분양가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서로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조합원이 될 것입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금융비용이죠. 재건축은 기존에 살던 집에서 잠깐 나갔다가 새 집이 되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잠깐 나가서 살 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주비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 이주비는 집단대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둔촌주공의 이주비 집단대출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의 규모입니다.
대출 금리를 낮게 잡아서 3%라고 가정을 해봐도 월에 32억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사업비 대출 7천억까지 합하면은 총 비용이 2조 1천억에 대한 연이자만 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금융권이 만기 전 회수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대출의 부실을 우려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송 전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기타 부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바람에 이 조합원들의 부담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에 이 해당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면 될수록 결국 조합만 손해를 보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 이제 금융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과 이제 시공단의 극적인 타협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빠르게 입장 차이를 좁히고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나중에는 이 극적 타결 끝에 순항이라는 헤드라인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녀들의 투자의 정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